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방법부터 단타 핵심, 수수료 절약, AI 활용법, 가입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겁먹지 않고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코인 거래 입문 방식입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처음 보는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의 단타 접근법을 초보 눈높이에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차이가 커지는 수수료 절약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다가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걸 모르면 수익을 내도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잡고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노리는 단타 아이디어입니다. 무작정 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을 도와주는 보조도구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바로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이라 두려운 분들께는 이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꼭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 받은 $100만으로 10억을 만들겠다는 식의 환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 감각을 익힐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 규모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주목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 돈을 넣었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2026년에 얼마가 되었는지 보면 왜 시장의 시선이 코인으로 쏠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약 2,6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한 셈이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같은 금액만큼의 아파트 가치를 담아뒀다고 가정하면 2016년에 1,000만 원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시장의 무게중심이 왜 바뀌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비교만 봐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결과가 너무 극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하락이 예상되면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매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 수단만 놓고 보면 코인은 상당히 강력한 선택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금이 30억 이상 되는 분이라면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지만 해외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 규모로 접근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쏠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를 자주 치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라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르는 칼날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담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만 해도 $100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면 아쉬우니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 거래에서만 수수료가 22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수료가 비싸면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실력만 키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 조건에 가깝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단타하는 분일수록 체감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레버리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만 가능하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A 거래소가 대체 어디냐?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마시고 실제 가입 방법과 혜택 링크까지 확인하시려면 고정 댓글을 꼭 열어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도 타이밍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진입하는 매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거는 베팅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들어가는 하락 방향 베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시장이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반복해서 확인될 때는 롱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롱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그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롱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은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가 계속 아래로 밀리고 저점이 점점 더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많이 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시장의 무게가 아래로 기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실제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 하락 전환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며 숏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역시 하락의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한 규제 정책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지금이 과열인지 과도한 공포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자주 쓰입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생각해 볼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어느 순간에 롱을 잡고 어느 순간에 숏을 잡아야 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가 겹칠 때 접근해야 합니다. 감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이해하고 실제 거래 감각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방향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